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챕터 4가 마무리됐고요. 챕터 4에서는 FSIA-6B 리시버의 아이버스 데이터를 받아서 파싱을 하고 조종기를 조작했을 때 그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확인해봤고, 마지막으로 페일세이프 설정을 한 후에 통신이 끊겼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고 FC에서는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지까지 설명드리고 구현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챕터 5의 시작이고요. 이번 챕터는 기체를 조립하고 각각의 부품들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설명드릴 게 별로 없어서 이 영상 하나로 끝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이렇게 기체를 조립하고 모터랑 ESC랑 BEC를 납땜해서 연결해 볼 거고요. 그리고 FC도 이렇게 프레임 가운데 고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까지 하면 쿼드로터의 모습이 갖춰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드론 개발한 느낌이 좀 나죠. 그리고 이게 끝나면 센서 값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왜냐면 챕터 2에서 확인했을 때는 FC를 손에 들고 센서 값을 확인해 본 거라 손 떨림에 의한 노이즈가 그대로 센서 출력에 같이 나와서 값에 노이즈가 좀 있는 것처럼 보였을 텐데, 이렇게 다 고정을 해놓고 확인을 하면 손 떨림에 의한 노이즈가 안 낄 테니까 좀 더 깔끔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센서의 오프셋 같은 것도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출력하고 있는 그래프가 비에노 080 센서의 3축 회전 각도를 출력하고 있는 상태고요. 모든 값들은 곱하기 100 된 값입니다. 파란색, 빨간색 그래프가 롤피치고 초록색이 요축의 회전 각도입니다. 먼저 요축 회전 각도를 0도로 좀 회전을 시키고요. 그리고 출력된 값들을 봤더니 지금 드론은 이 평평한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롤피치의 값이 0이 나와야 되는데 약간의 오프셋이 좀 껴있죠. 특히 이 파란색 그래프는 지금 이 값이 곱하기 100 돼 있는 값이니까 한 1.8도 정도의 오프셋이 껴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정도의 오프셋은 센서의 오프셋일 수도 있고 이 책상이 좀 기울었던지 아니면 FC 고정할 때 좀 기울어져서 고정이 돼 있을 수도 있어서 이 정도의 오프셋은 그래도 무시해도 될 정도의 오프셋이에요. 근데 제가 이 FC 말고 다른 몇 개의 FC를 더 확인해 봤는데 어떤 거는 오프셋이 7도, 8도 이렇게 껴있는 게 확인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오프셋은 자세 제어할 때 바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서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 정도 오프셋은 조종기를 중간에 가만히 놔둬도 드론이 혼자 한쪽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정도의 오프셋입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값을 빼서 제거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면 센서에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서 제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캘리브레이션으로 제거가 되면 나중에 파트 2에서 부가기능 챕터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인의 FC의 오프셋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나중에 이거 다 끝나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상태에서 롤 피치의 값을 기울이면 우선 앞뒤로 기른 피치죠. 빨간색의 그래프가 변하고요. 잘 변하고 있죠. 그리고 롤은 좌우 이렇게 기울이면 파란색의 그래프가 변합니다. 그래서 노이즈의 수준도 좀 더 확인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확인을 하면. 이번 시간은 조립하고 납땜하는 내용이라서 도구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특히 육각 렌치가 필요한데 사이즈의 종류가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정확한 그 사이즈 규격을 몰라서 인터넷에서 육각 렌치 말고 볼 렌치라고 검색을 하시면 6종 세트, 9종 세트 이런 걸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탈에서 이렇게 볼 렌치라고 검색하면 쇼핑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대는 한 3,000원에서 4,000원 사이가 괜찮은 것 같고, 너무 비싼 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10,000원 넘는 것도 있는데 50,000원짜리도 있네요. 네, 저는 이 모델을 클릭해서 열어봤더니 회사 이름이 이렇게 공개되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옵션에서 육각 렌치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성품을 좀 봤더니 자, 이 1번 왼쪽 건데 별 렌치가 아니에요. 볼 렌치입니다. 볼 렌치. 볼 렌치는 우선 그냥 육각이랑 다른 게, 그냥 육각 렌치는 이쪽 면이랑 이쪽 면이랑 같은 모양으로 돼 있는데 볼 렌치는 이쪽은 그냥 육각처럼 생겼고 반대쪽이 이렇게 둥그렇게 좀 볼록 튀어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조립하기가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이런 볼 렌치를 하나 구입하시면 편할 거고, 뭐 꼭 이걸 사셔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한 데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몇 종 세트 이렇게 있는 게 좀 편할 거예요.
잘못하면 규격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꼭 이렇게 세트로 된 걸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납땜을 할 거라서 인두기랑 납이 또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납땜을 할 때 선이 조금 두꺼워서 열을 오래 가해줘야 되는데 선을 손으로 잡고 있으면 그 선이 엄청 뜨거워져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핀셋 같은 게 있으면 이제 핀셋으로 잡고 선을 손으로 안 잡고 핀셋으로 잡으면 되니까 좀 화상 입을 위험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핀셋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을 자르고 또 피복도 벗겨야 되니까 이 니퍼랑 와이어 스트리퍼도 있어야 되겠죠. 이건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구성품들인데 오늘은 이 중에서 모터랑 ESC를 납땜해서 연결할 거고 또 ESC랑 BEC를 납땜해서 연결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 프레임에 고정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사용할 것들은 ESC가 필요할 거고 모터도 필요하고요. 또 FC를 고정하기 위해서 이 안티 바이브레이션 마운트 이것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BEC도 필요한데 지금 BEC는 FC랑 납땜돼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GPS는 제 수업에서는 사용하진 않을 거라서 데이터는 받아봤지만 웨이포인트 비행은 하지 않을 거라서 이거는 앞으로 연결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텔레메트리는 지금은 연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프로펠러는 절대 연결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제어 들어갈 때 그때서야 연결할 거라서 지금은 연결하면 사고 날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 연결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 IA6B 수신기도 FC에 연결이 돼 있는 상태죠. 먼저 QAV210 프레임 키트랑 그리고 안티 바이브레이션 마운트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 프레임 키트의 포장을 뜯으면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먼저 메인 프레임 드론의 본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위에 덮개로 사용되는 프레임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프레임들이 있는데 이거는 FPV 카메라를 이 드론에 설치할 때 그걸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거라서 저희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알루미늄 재질로 된 마운트가 있는데 이 마운트는 이 메인 프레임이랑 상판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9mm짜리의 볼트랑 그리고 7mm짜리 볼트가 들어있습니다. 네, 먼저 이 진동 방지 마운트는 QAV210 그 키트에 포함된 건 아니고 별도로 구매한 거죠. 제 네이버 카페에 부품 목록 정리해서 올린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이 목록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서 보시면 마운트랑 고무링이 같이 들어있고요. 각각 4개씩 필요합니다. 이 마운트는 나사선이 있는 이 부분의 길이가 한 5mm 정도 되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의 길이가 7mm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고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충격 같은 걸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사진에서 안 보이지만 이 밑부분에 나사선이 있어서 밑에서 볼트를 고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규격이 M3이고요. 이제 이거 용도는 프레임에 FC를 고정할 때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 키트에 들어있는 것들인데 그 프레임 마운트가 들어있는 포장을 뜯으면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알루미늄 마운트가 긴 게 6개 있고 짧은 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긴 거만 사용할 거고요. 역시 사진에 안 나와 있지만 이 위 아래 부분을 보시면 나사 홈이 나 있어서 볼트를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레임 본체에 프레임 덮개를 고정할 때 쓸 거고, 그리고 PCB 마운트랑 또 너트가 4개씩 들어있는데 이 중에 또 역시 저희는 이거만 사용할 거고, 이건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FC 고정할 때 사용할 겁니다. 나사 규격은 다 M3이에요. M3이라고 하면 나사 지름이 3파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볼트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 9mm짜리가 15개 있고 7mm짜리가 10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쓰이진 않고 약간 몇 개가 남을 거예요. 역시 규격은 다 M3이고요. 그리고 이 각각 볼트들의 이 머리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육각 홈이 나 있어서 이 볼트를 조일 때 육각 렌치가 필요해요. 볼 렌치가 있으면 편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QAV210 키트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ESC가 4개가 필요하고요. 이 ESC는 BLHeli S라는 펌웨어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C를 구동할 때 원샷 125라는 신호로 구동할 거고, 이건 다음 챕터 때, 그러니까 챕터 6 모터 구동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LDC 모터 역시 4개가 필요하고요. 이 모터를 보시면 위에 캡 부분이 은색으로 된 게 있고 검은색으로 된 게 있는데, 이 은색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야 되고요. 검은색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반시계 방향이 각각 2개씩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 모터 포장을 뜯어보면 각각 모터마다 이 볼트가 4개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볼트는 드론 프레임에 모터를 고정할 때 사용이 될 거고, 규격은 이 길이가 6mm고 이 또 머리 부분이 육각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홈이랑 규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세트로 된 걸 구매하시라 그랬죠. 여기까지가 오늘 필요한 부품들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체 세팅은 이 순서대로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 10번이랑 11번은 설명만 드리고 실제 조립은 안 할 겁니다. 먼저 모터랑 ESC를 납땜해서 연결하고, 또 프레임에 고정을 하고, 또 ESC랑 BEC도 납땜해서 연결을 하고, 그리고 프레임에 FC를 고정을 하고요. 이게 다 끝나면 FC에 이런 신호선들을 연결하는 순서로 설명드릴 겁니다. 이거는 제가 조립하는 순서대로 설명드린 거고, 꼭 이 순서대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먼저 모터의 선 길이가 좀 길어서 선을 조금 잘라줘야 됩니다. 이 모터의 몸통에서부터 한 25mm 정도 되는 길이로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이 끝부분의 피복을 한 2-3mm 정도 벗겨줍니다. 모든 4개 모터를 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선을 다 잘랐으면 이 메인 프레임에 모터를 고정할 겁니다. 모터 고정하실 때 모터 회전 방향에 주의해서 고정하셔야 돼요. 검은색 캡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야 되는 모터고, 은색 캡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터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왼쪽이랑 오른쪽 아래가 검은색 캡,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도는 모터가 되는 거고,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가 은색 캡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고정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드론의 방향은 이 위쪽이 앞방향이 될 거고, 밑에 쪽이 뒤로 가는 방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임의로 모터마다 이렇게 순서를 부여해 놨는데, 여기서부터 모터 1번이고 모터 2, 모터 3, 모터 4번이에요. 나중에 FC에 선 연결할 때 이 순서대로 연결할 겁니다. 드론의 모터 고정하실 때는 이 프레임 밑면에 그 모터 포장을 뜯으면 같이 들어있는 볼트 4개를 이런 식으로 조여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조일 때 너무 꽉 조이면 이 프레임이 눌리면서 막 뚫고 들어가면서 고정이 돼서 너무 힘으로 세게 조이진 마시고요. 어느 정도 뻑뻑하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만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 4개 모터 다 이렇게 볼트를 고정해 주세요. 이제 모터랑 ESC를 납땜해서 연결할 차례인데, 납땜하실 때 연결 순서에 주의해서 납땜하셔야 됩니다. 모터의 회전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선들을 어떤 순서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회전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검은색 캡의 모터는 선이 안 꼬이게 이 선 순서대로 연결하시면 되고, 은색 캡은 선이 꼬이게 연결해야 됩니다. 가운데 선은 그냥 가운데끼리 연결하시고, 이 위아래의 선은 교차되게 이런 식으로 납땜해서 연결해 주셔야 돼요. 선 방향이 잘못되면 이 검은색 모터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도 하고, 이 은색 모터가 뭐 시계 방향으로 돌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모터가 고장나는 건 아니라서 나중에 이 회전 방향이 이상하다, 잘못됐다 싶으면 그때 다시 납땜해서 방향을 바꿔주셔도 돼요. 납땜하시기 전에 납땜을 좀 편하게 하시려면 모터 이 피복 벗긴 부분에 납을 좀 미리 묻혀주시고요. 여기 인두기랑 납 대서 여기 납을 좀 발라주시란 말이죠. 그리고 ESC에 이 납땜하는 면에도 미리 납을 좀 묻혀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땜하실 때 열을 충분히 가해서 땜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냉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냉납 현상은 납땜이 잘 된 것처럼은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된 상태고, 그걸 확인하시려면 여기 모터 납땜 다 하신 후에 모터 선을 잡고 좀 흔들어 보세요. 조금 세게 흔들어 보시고, 이게 냉납이 된 거는 그 연결된 부분이 금방 툭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땜하시면 위험하고요. 그렇게 땜한 채로 비행을 하면 이 모터 진동 같은 거에 의해서 냉납된 부분이 금방 툭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모터가 이제 정지하고 드론이 추락하겠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땜하시면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안 생기게 하려면 납땜하실 때 열을 좀 충분히 골고루 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납을 바르실 때도 조금만 묻히지 말고 이렇게 넉넉하게 골고루 펴 발라 주시는 게 좋고요. 제 사진에서 봐도 납을 엄청 지금 볼록하게 이렇게 넉넉하게 발라 놓은 상태죠. 그리고 납땜하실 때 선이 뜨거워질 수 있으니까 핀셋 같은 도구로 선을 잡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제 이게 모터 4개에 각각 ESC를 납땜해서 연결한 모습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은색 캡의 모터 1번이랑 모터 3번은 이 선이 꼬이지 않게 순서대로 바로 연결한 거고, 그리고 은색 모터 2번이랑 모터 4번이죠. 이 모터는 이 가운데 선은 바로 연결하고 다른 선들이 이렇게 교차되도록 꼬이게 해서 납땜해서 연결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선 순서에 주의해서 납땜하셔야 되고, 그리고 모터의 위치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검은색 모터가 왼쪽 위, 오른쪽 밑, 그리고 은색 모터가 오른쪽 위, 왼쪽 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좀 전에 있는 이 가운데 사진을 크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모터랑 ESC랑 다 연결이 돼 있으면 지금처럼 약간 지저분하게 연결이 돼 있는 상태가 돼 있을 겁니다. 이제 프레임에 BEC를 고정할 건데, 이때 필요한 게 당연히 이 BEC가 있어야 될 거고, 지금 BEC랑 FC는 이런 식으로 납땜이 돼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 같이 따라다니죠. 그리고 진동 방지 마운트 4개랑 고무링 4개를 준비하시고요. 9mm짜리 볼트 4개랑 플라스틱 마운트 4개도 준비합니다. 먼저 프레임의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볼트를 끼울 수 있는 홈이 4개가 나 있습니다. 거기에 9mm짜리 볼트를 밑에서 위로 올라오도록 각각 꽂아주시고요. 구멍이 조금 작아서 육각 렌치로 돌려서 껴야 될 수 있습니다. 여튼 다 끼셨으면 이 그림처럼 볼트가 위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바로 BEC를 올립니다. 중간에 뭐 끼는 거 없이 바로 올리시면 되고, 이때 BEC 방향에 주의해서 올리셔야 되는데 이 사진처럼 배터리 커넥터가 왼쪽으로 오도록 올리시면 됩니다. 올리고 나면 아직 이렇게 볼트가 위로 살짝 튀어나와 있을 텐데 또 그 위에 이렇게 고무링을 껴줍니다. 됐으면 그 위에 진동 방지 마운트를 돌려서 껴주세요. 역시 너무 힘으로 세게 돌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뻑뻑해졌다 싶을 때까지만 돌려주면 됩니다. 다 됐으면 이렇게 BEC가 프레임에 고정이 됐을 겁니다. 이제 이 BEC는 이 상태로 고정이 될 거고요. 여기에 ESC의 전원을 납땜해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ESC 선이 또 좀 길어요. 그냥 길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그 길이로 바로 납땜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선을 길이에 맞게 다 잘라서 사용할 거고, ESC는 선을 자르실 때 아까 모터 선 자를 때처럼 딱 정해진 길이대로 자르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자르실 때 어떻게 하냐면 이 BEC랑 ESC랑 납땜되는 부분에 선을 대보시고 그 길이에 맞게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에 주의해서 선 길이를 재셔야 되고요. 빨간색 선이 플러스고요. 검은색 선이 마이너스에 납땜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은 너무 타이트하게 자르면 잘못하면 선이 너무 짧아서 납땜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대보신 후에 그 길이보다 한 1cm 정도의 여유를 두고 자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선을 자르셨으면 또 BEC에 납땜을 해주셔야 될 텐데, 역시 피복을 벗기고 그 부분에 납을 미리 좀 묻혀주세요. 납을 안 묻히고 땜을 하면 지금처럼 선이 막 갈라질 텐데, 이게 잘못하면 갈라진 선 한두 가닥이 옆부분에 납땜하는 부분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납땜되는 부분을 보시면 이 플러스의 옆부분이면 마이너스죠. 그리고 마이너스 옆부분이면 플러스죠. 그래서 이게 옆부분에 닿는다는 말은 배터리가 그냥 쇼트가 난다는 소리예요. 배터리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냥 붙어버릴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땜 조금 잘못한 거에 의해서. 그러면 스파크가 막 튀면서 잘못한 배터리가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납땜하기 전에 이렇게 피복 벗긴 이 부분에 납을 이렇게 미리 좀 묻혀주시면 갈라지는 현상을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ESC 선에 이렇게 피복 벗긴 부분에 납을 좀 미리 다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이 BEC에 납땜하는 면에도 미리 납을 이렇게 좀 충분히 골고루 펴 발라주시면 납땜하기가 편하고요. 이렇게 다 납을 바르셨으면 이제 실제로 ESC 선을 여기에 납땜을 해주시면 되는데, 빨간색 선은 플러스 부분에 납땜을 해주시면 되고요. 검은색 선은 마이너스 부분에 납땜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 마이너스 부분, 이 부분이 그라운드인데 특히 이 그라운드 납땜하실 때 냉납 현상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그라운드 패턴이라서 이 마이너스 부분이 보드 전체에 쫙 퍼져 있는 형태라 열을 보드 전체에 다 발산을 시켜버려서 열이 잘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땜을 직접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상하게 다른 부분 땜할 때, 그러니까 플러스랑 뭐 ESC랑 모터 연결하는 이런 부분 땜할 때는 안 그랬던 게, 이 마이너스 부분 땜할 때만 납이 금방 굳어버리고 뭐 인두기가 막 납에 들러붙고
그런 현상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부분에 검은 선 땜할 때는 열을 더 많이 가해 주셔야 되고요. 냉납 현상이 실제로 이 부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주의해서 땜을 하시고, 땜을 다 하셨으면 냉납인지 아닌지 또 이 땜한 선을 잡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냉납이면 또 금방 툭 떨어질 겁니다. 다시 땜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땜 다 끝났으면 또 선 몇 가닥이 막 옆부분에 다 있는 게 없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땜 하실 때 보드 전체가 다 뜨거워질 거예요. 그래서 화상에 반드시 주의하시면서 땜 하셔야 될 겁니다. 땜할 때 선이 뜨거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핀셋으로 선을 잡고 땜을 하시면 화상의 위험이 줄어들 거고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잘못 연결하시면 BC나 ESC가 고장 날 수 있습니다. 방향 주의해서 납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고무 마운트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인두기에 닿을 수 있는데 역시 안 닿게 조심해서 납땜을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BEC랑 ESC도 연결이 끝났고요. 이렇게가 납땜할 건 끝입니다. 납땜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선 길이도 길이에 맞게 다 잘라냈더니 좀 깔끔해졌죠. 이제 이 진동 방지 마운트 위에 FC를 올려서 고정할 차례입니다. FC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올리고 나면 이 내 모서리에 볼트가 약간 위로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그 위에 이 플라스틱 PCB 마운트를 돌려서 고정해 줍니다. 이때는 좀 빡빡해서 잘 안 돌아갈 때까지 돌려서 고정시켜 주세요. 이게 FC까지 고정이 다 완료된 모습입니다. 이게 위에서 본 모습이고, 이게 정면에서 본 모습이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걸 잘 따라 하셨으면 이런 모습이 돼 있을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거의 끝났고요. 지금 상태에서 여기 배터리를 꽂으면 FC에도 전원이 들어가고 모터까지 다 전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프레임에 알루미늄 마운트를 고정합니다. 이 35mm짜리 긴 거 6개랑 그리고 볼트 9mm짜리 6개를 각각 이 6개의 홈에 조여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다 되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되겠죠. 역시 위에서 본 모습이고 정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제 ESC 3핀 커넥터를 이 PWM 출력 커넥터에 꽂아주시면 되는데, 우선 PWM 출력 커넥터는 6채널이 나와 있고요. 세로로 3개의 핀이 각각 하나의 채널입니다. 저희는 그 중에 왼쪽에 4개의 채널을 쓸 거고 오른쪽 2개의 채널이 남죠. 이 남는 채널에는 서보 같은 것도 달 수 있고요. 아니면 모터 6개짜리 헥사 로터도 개발을 할 수 있겠죠. ESC의 3핀 커넥터를 보시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왼쪽 검은 선이 그라운드고요. 오른쪽 흰 선이 PWM 입력입니다. 가운데 선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커넥터를 FC에 꽂아주시면 되는데, 검은색 선이 그라운드에 오도록 꽂으시고, 그리고 흰색 선이 이 PWM 출력에 오도록 꽂아주시면 됩니다. 또 꽂으실 때 모터 순서에 주의하셔야 되고, 왼쪽부터 모터 1, 모터 2, 모터 3, 모터 4 순서로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모터 1이 이 왼쪽 위고요. 모터 2, 모터 3, 모터 4 순서죠. 그 순서대로 여기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FC에는 이 가운데 핀이 5V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오픈되어 있는 상태고요. 근데 J2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패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납땜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여기에 5V가 출력됩니다. 그래서 실제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죠. 이 두 부분을 납땜을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가운데 있는 이 핀이 5V가 출력이 돼요. 만약에 서보 모터 같은 거를 다실 때 5V 전원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려면 이 부분 납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가급적이면 제 수업에서 사용하는 장치들만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ESC 선들도 다 연결해 봤습니다. 이 사진은 선 정리도 좀 한 모습이에요. ESC 3핀 그 선도 길이가 좀 길어서 그거는 잘라서 쓰려면 좀 복잡해져서 저는 이 마운트에 이렇게 감아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선 정리를 좀 한 모습이고, 이제 됐으면 FSIA6B 수신기를 여기에 연결을 해주시고요. GPS는 연결하진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개발하면서 데이터들 확인해야 되니까 디버그 UART 여기에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3DR 텔레메트리 모듈은 여기에 연결할 건데 지금은 연결하진 않고 파트 2에서 데이터 송수신 할 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다운로드 해야 되니까 ST-링크 선도 여기에 연결해야겠죠.
그리고 저는 케이블 타이로 이 ESC랑 프레임을 이렇게 고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수신기도 고정을 해놨습니다. 저는 비행 테스트를 좀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고정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수신기는 고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텔레메트리 모듈이랑 같이 고정할 겁니다. 그때 드론의 뒷부분에 이 부분 양면 테이프랑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할 거고요. 앞부분은 이렇게 비워놨습니다. 왜냐면 혹시나 나중에 FPV 카메라를 달아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카메라를 앞에 달아야 되죠. 그래서 앞에 달려고 이 부분은 비워놨습니다. 이제 조립이 다 끝났고요. 끝났으면 뚜껑을 닫아야겠죠. 뚜껑은 이 모습으로 이렇게 이 방향대로 달면 되고요. 근데 아직 우린 개발할 게 많이 남아 있어서 뚜껑을 닫으면 또 계속 열어야 돼서 지금은 닫지 마시고요. 그냥 안 잃어버리게 잘 보관을 해두세요. 그리고 이 위 프레임을 고정하시려면 이 6개 나사를 또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 나사 남아있는 거 아무거나 끼시면 됩니다. 어차피 다 M3 같은 규격이라 아무거나 끼셔도 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위에서 본 모습이고 이게 밑에서 본 모습입니다. 조립이 다 끝난 모습이죠. 이제 이렇게 하고 다 끝났으면 프로펠러 달고 위에 배터리 올리시면 되는데, 지금 당연히 프로펠러 다시면 안 되고, 프로펠러 달 때는 프로펠러 방향이 있어서 그 방향에 유의해서 달아야 되고, 그거는 프로펠러 달 때 돼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이 프로펠러 달고 전원 넣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설치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넣어보고 센서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간단하게 센서 값 확인만 할 거니까 프로젝트를 복사하지 않고 지난 시간에 했던 이 4-4 폴더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큐브 아이디를 실행시키시고요. 우선 열려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다 닫아주시고요. 임포트 프로젝트 하시고 4-4 프로젝트를 다시 열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큐브MX로 설정할 건 없고 바로 main.c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리시면 지난 시간에 작업했었던 수신기 데이터 받고 파싱하고 페일세이프 검사했던 이 부분을 먼저 주석으로 막고요. 지금은 센서 값을 확인할 건데 비에노 080 3축 회전 각도랑 ICM 2060이 3축 자이로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또 쭉 올리시면 와일문 바로 밑에 비에노 080 데이터 받아서 각도 계산하고 출력한 부분 있죠? 이 부분 주석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먼저 롤 피치 각도를 확인하고 그 후에 요 각도를 따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복사하시고 먼저 롤 피치만 확인할 거니까 %D 2개 하시고 이 부분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됐고 실행을 시키시고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력하고 있는 값들은 원래 각도에서 곱하기 100을 한 각도입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가 피치 방향, 그러니까 앞뒤로 움직였을 때 방향이고, 파란색 그래프가 롤 방향입니다. 좌우로 기울어졌을 때 그 각도죠. 먼저 피치를 앞뒤로 좀 기울여 보겠습니다. 앞으로 기울였더니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로 기울이면 이렇게 위로 올라오네요. 부호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면 앞으로 기울어져야 되는데 값은 음수가 되죠. 근데 지금 이 부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는 롤 방향인데 왼쪽으로 기울였더니 이렇게 값이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오른쪽으로 기울였더니 마이너스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확실히 손으로 들고 움직였을 때보다 한 축 한 축 값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리고 드론을 이렇게 수평으로 놓은 채로 앞뒤로 움직이거나 혹은 회전을 시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도가 좀 변하기도 해요. 우선 지금 이 드론이 완벽하게 수평인 상태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비에노 080 센서 내부에서 회전 각도를 계산할 때 자이로 가속도를 같이 퓨전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 자이로나 가속도 성분이 영향을 미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도 하나의 노이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건 모든 관성 센서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값의 변화를 좀 보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여 봤는데
값의 변화가 끼케야 1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매우 작은 노이즈라서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정도예요. 이 파란색 그래프는 오프셋이 좀 껴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우선 이렇게 센서 값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 기울어진 각도랑 비교할 수 있는 절대 각도를 출력해주는 장치가 있으면 같이 같은 각도로 움직이면서 이 드론이랑 센서의 정확도 같은 걸 비교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센서의 오차가 얼마나 되고 노이즈 레벨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걸 좀 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롤 피치를 확인했으니까 이번엔 요축의 회전 각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d가 하나만 있으면 될 거고, 롤이랑 피치 부분은 지워주시고요. 요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다운로드 할게요. 다운됐으면 실행을 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같이 나오면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프가 한 개만 나와야 돼요. 이게 자동으로 스케일링을 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래프 두 개가 같이 나오면 스케일이 좀 안 맞아서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리얼 플로터를 다시 실행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걸 0도 부분으로 좀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0도네요. 지금 상태에서 제가 90도씩 한번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90도니까 지금 여기죠. 이 상태에서 제가 90도 한번 회전을 시켜보고요. 했더니 한 95도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90도를 회전시키면 이제 180도가 나오겠죠. 이렇게 했더니 한 180도, 183도 이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또 다시 90도를 회전시키면 270도가 나와야 되는데, 네, 얼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90도 회전시키면 원래 방향이죠. 0도 부근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센서 값들을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제 자이로 값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으로 좀 내리시면 이제 다시 이 부분은 주석으로 맞고요. 바로 밑에 ICM2060이 이 부분 주석 해제하시고, 이거는 그냥 바로 출력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네, 또 실행시키시고요. 역시 보시면 먼저 앞뒤로 움직였더니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가 변하고요. 피치 방향이죠. 그리고 좌우 롤 방향을 움직였더니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변하고, 요축을 회전시켰더니 이렇게 초록색 그래프가 변합니다. 역시 손으로 들고 있을 때보다 뭔가 좀 축 분리가 확실히 되죠. 그리고 또 보시면 이 빨간색 그래프에 오프셋이 조금 껴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제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이거 제거하는 거는 다음 파트 때 부가 기능 때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센서 값 확인은 다 했고요. 이 부분은 다시 주석으로 맞고, 기압계 같은 것도 확인해 보실 분들은 이 부분 확인해서 해보세요. 근데 기압계는 회전 각도 이런 거랑 상관이 없는 거라서 이 수업에서는 확인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챕터는 이렇게 해서 영상 하나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모터까지 구동할 하드웨어 환경이 모두 갖춰졌습니다. 이제 다음 챕터 6에서는 이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신호의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저희가 사용할 ESC에는 이 신호 중에 어떤 신호를 입력해서 모터를 구동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FC에서는 그 신호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그 원리랑 개념을 설명드리고 또 직접 모터도 구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